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또 DI 동일과 함께 하겠습니다. DI 동일은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또 동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회사에서 주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거는 주주가 6월 12일자로 회사로 이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신인데요. 여기 수신자 김기철 씨는 부산에 있는 DI 동일 주주이자 변호사입니다. 자, 회사의 입장은 상근감사 그 사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사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이자 변호사가 회사로 보낸 공문에서는 감사의 사임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회사의 권력 구조가 감사 시스템, 즉 감사를 압박한 결과로 감사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사임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 내용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 조금 더 심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임을 한 김종태 감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사임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보완을 요청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라고 이제 회사는 답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통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를 한 소수 주주의 의견을 확인했다. 근데 주주권을 발동하려 그러면 증빙수단인 소유자 증명서를 내야 된다. 소유자 증명서의 보완 제출을 요청드린다라고 이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받은 주주가 회사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수신은 DI 동일, 발신은 김기철 이렇게 되고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한다라고 보낸 거고 보시게 되면 이제 자, 김종태 감사가 5월 말에 일신상의 사유로 이제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문 보도자를 볼 때 감사 사임은 정식으로 공시를 한 적이 없다. 등기 역시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주주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의 비협조로 감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상적인 권력 구조가 감사를 압박한 결과다라고 이제 보낸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첨부로 언론 기사를 두 개 이제 첨부를 하고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이제 보냈다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다음 페이지가 DI 통일 소액주주연대 윤리장 선생님이 회사에 감사를 만나고 와서 그 후기를 올린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감사와 IR 팀장을 만났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급 수수료 부분에 대한 증빙을 받는데 한 달 넘게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감사가 언급을 했고 IR 팀장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실제 자료 증빙에 대해서 지연이 있었다는 거를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라는 걸 만나고 와서, 그러니까 IR 팀장 그리고 감사를 만나고 와서 올린 글입니다. 근데 기, 기사는 이 글이 올라오고 난 후에 이 글을 참고로 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DR 도ling 주주연대 측 상근감사 사임, 감사체계 개선 난항, 그리고 김종태 감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공식적으로는 일신사의 사유인데 일각에서는 회사와의 소통 문제를 느꼈을 것으로 봤다. 여기서 일각은 주주연대입니다. 주주연대 대표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태 감사는 두 달 가까이 내용을 받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이런 걸 알린 사람 역시도 주주연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주연대가 이야기한 내용을 기사로 쓰고요. 그 기사를 다시 인용을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김종태 감사님이 종목 토론실,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글을 올리는데 우선 이거는 진짜 김종태 감사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는 없는데 우리는 이걸 김종태 감사가 올린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디아의 동일 김종태입니다. 사직서를 인사 담당 임원한테 드렸고, 제출을 했고, 또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직접 전화도 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데, 사임의 이유는 개인 일신상의 사유이므로 추측성 이야기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뉴스에 나온 회사에서 감사를 압박을 해서 관뒀다라는 게 본인도 부담이 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진 않고 있지만 나도 부담이 되니까 추측성 이야기는 삼가해 달라. 내아의 사임은 일신상의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 좀 해보면 저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 모두가 다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죠. 감사는 사임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인감증명서 등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임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사임 등기를 하려 그러면 꼭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주한대 내용 증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은 주주연대 회장의 글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이걸 인용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적으면 회사의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기사에 보면 주주 제한 후에는 2주 안에 주총을 소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법은 지체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뭐 적당한 시기에 하면 되고 다만 주주연대 그 변호사님이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에는 그냥 지체 없이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기자분이 잘못 적은 것 같고 자,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잔고증명 말고 소유자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전자증권법에 따라가지고 소유자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상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주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처분을 내게 되면 법원에서는 아니 입증만 하면 되니까 가처분이니까 이 임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뭐 잔고증명 가지고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본안 심리 들어가면 소유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는 이제 회사 쪽에는 아니 주주가 주주임을 입증을 하면 되니까 잔고증명서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쪽에는 아니 잔고증명서 달라 그러면 떼주면 되지 왜 안 주냐라고 판사 양쪽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처럼 소유자 증명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잔고 증명을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DI 동의는 항상 나오죠. 요즘도 좀 뭐, 예전만큼, 그러니까 거래 실질 심사 이 대상 여부가 됐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뭐, 평탄한지 회계 기준 평지에서는 좀 이슈가 있는 회사죠. 예, DI 동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와가지고, 그 핵심이 주주연대 동력이 좀 많이 소진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의 DI 동일의 핵심 이슈는 이제 신민석 주주 쪽에 주주 제안을 통해서 선임된 김종태 회계사님이시죠. 감사님이 급작스러운 사임, 음, 그 사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사임과 동시에 이제 주주연대는 새로운 또 감사는 있어야 되니까 감사는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감사를 빨리 선임해서 회사를 조금 더 감시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회사에서 이제 뭐 주주인 김기철 씨한테 법원도 뭐 변호사시니까 이전에 이제 내용 증명 온 게 있죠. 온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회답으로 이제 요 6월 12일자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이제 뭐 보내드렸던 것 같고 요게 임시주주총회 청구의 건을 아마 요 김기철 주주님께서 DI 동의에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잘 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가 사임했으면 이제 새로운 감사를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뭐 법상으로는 공석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면 뭐 아까 이제 우리 홍차영 님도 얘기하셨지만 다 자기들만의 사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한테 유리한 사실들만 나열하는 내용인 거고요. 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이제 공시 담당자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이게 첫 번째는 뭐, 이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 이제 김기철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감사 사임과 관련된 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이사는 사임하면 별도의 공시가 있는데, 감사는 별도의 공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율공시로 뭐, 이렇게 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감사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는 사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임계를 제출하면 회사가 빠른 시일 안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후 감사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감사님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후임 감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사임이 안 되는 거죠.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임계하고 인감증명 뭐 이런 거 재반서를 다 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 역시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호사하고 율사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뭐 조금 의아한, 뭐 변호사님들이나 율사분들이라서 자기 좀 관련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법 전문이 아니시면 뭐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상법에서 이제 감사는 이게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 후임 감사가 오기 전까지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김기철 씨하고 윌리장님하고 다른 사람이죠. 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김기철 씨가 주장하는 거는, 음, 그 윌리장이 그 IR 팀장님하고 감사하고 미팅한 다음에 했던 거를 기자분들이 받아 써가지고 보도기사를 만들고 제출하고, 어,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기사를 인용해서 봐라. 기자들도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다른 사람이지만 어차피 소액주주 연대라는 그 미명 하에서는 뭐 같은 주체인 거니까 좀 도돌이죠, 도돌이. 예, 그러니까 조금 법률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은 행위를 이제 뭐 텍스트를 쳐가지고 보낸 게 아닌가. 어찌됐건 그래도 이분의 니즈는 빨리 주총을 열어서 새로운 감사를 뽑자. 그거고 빨리 주총을 열어야 우리가 주주 제안으로 뭐 우리 소액주주 연대 대표를 감사로 추천하겠다. 주주 제안하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권력 구조 감사 시스템을 압박한 결과라고. 이거는 이분은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인가? 이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정상적인 여기 앞에 이제 비가 있죠. 기사 내부의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가 감사 시스템을 압박한 결과라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소액주주 올해 25년 3월 달에 정총했을 때부터 이제 소액주주가 난리 쳐가지고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감시하기 위해 했다고 감사를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못 이겨서 감사가 나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서로 잘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더 심하더라. 원래 감사 자체가 그 회사의 임원들을 감시하고 회사의 회계 처리나 이런 절차 시스템을 감시하라고 집어넣은 건데 비정상적이면은 정상적이 되게끔 주장하고 요청하고 바꾸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감사의 그 의미와 그 존치 방법을 모르는 거죠. 정의를 모르는 거죠. 감사 정의를. 상법상에서 왜 감사를 둬야 되게 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죠. 그거 하라고 집어넣었더니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거는
그걸 바꾸라고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똑같을 건데. 예. 하여튼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김종태 감사님이 그래서 빡쳐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얘기 들었겠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뭐 신민석 주주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연결되신 뭐 소액주주연대 통해서도 계속 뭐 연락도 받고 막 이렇게 했겠죠. 명함도 주고받았을 테니까. 근데 그거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입장에서 김종태 감사 입장에서 자꾸 네이버 종목 토론만이나 지들끼리 사부작 막 그 의혹이 확대되고 그럼 확대된 의혹이 또 재생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 뭐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진짜죠. 통상은 진짜이죠. 근데 뭐 물론 이제 회사가 김종태 감사인 것처럼 해서 여기다가 써서 올릴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쓴 얘기는 거의 대부분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담당 이사인 정의사께 직접 드렸고 이분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뭐 해가지고 제반 서류들을 어차피 지금 줘봤자 지금 주고 임총을 한 석 달 있다 지나면 인감증명서 또 뽑아서 줘야 돼요. 뭐 인감증명서 등기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요즘 이제 뭐 인터넷 발급이 개인이 인터넷 발급 됐다고 하지만 회사의 등기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서 뽑아서 또 줘야 돼요. 석 달밖에 유효기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임총 열리는 거는 상장사니까 보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달라고 하면 준다. 그래도 거기 또 본인도 신규 선임에 필요한 법적 조서 언제든지 제출하고 협조하겠다는 내용 증명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내용 증명 보내신 거죠. 이분도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신규 선임돼야지만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예, 회계사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아까 말한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 요 일신상의 사유가 뭔지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일신상에 나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게 일신상이 될 수 있어요. 일신, 나의 몸. 그리고 추측성 이야기는 삼가. 그렇죠. 삼가하는 게 맞죠. 이거 뭐 본인의 선택인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저희도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태형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좀 없고 다음번에서도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주 제한 이제 했겠죠. 이제 주총 소집 요청을 이제 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소집 결의를 하면 그냥 결의한가 동시에 바로 이제 6주 플러스 한 주, 41일, 뭐 최대한 땡겨가지고 하는 거죠. 네.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래서 뭐 발송에 대해서 뭐 주주 제한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고, 안 받아주면 못 받아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 다음번 임총할 때가 문제겠죠. 근데 나름 이번에는 삼양사도 이제 좀 등기도 지분 공시도 좀 하고 아니면 뭐 2%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좀 구분을 해서 백기사들도 좀 만들고 기준일을 먼저 설정하겠죠. 기준일 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백기사들 좀 모집을 하고 주주명부가 보통은 반기 6월 30일 날 주주명부가 예, 합니다. 기준일 폐쇄 공고를 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아마 6월 16일까지 고지서 납부를 하면은 6월 30일자 주주 명부를 폐쇄 공고하지 않아도 한 7월 한 중순경에는 줘요. 저 같으면은 7월 중순경에 그 주주 명부를 받아보고 6월 30일자 주주 명부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임총을 열고 임총 폐쇄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2주 있다가 또 주주 명부를 또 다시 이제 진짜 주주총회 하는 주주 명부를 받겠죠. 그럼 한 6월 30일자 기준 주주 명부를 7월 10한 15일, 16일 정도에 받으면 그걸 가지고 또 기준일을 열어가지고 임총을 열고 기준을 열면 한 7월 말일자 한 달 좀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사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들보다 먼저 좀 주주 명부를 왜냐면은 그 기준일 폐쇄 공고한 다음에 공시를 내면 기준 폐쇄 공고 내면은 소액 주주한테 당연히 주주 명부 열람 청구를 하겠죠. 하겠죠. 주주 명부.
열람 청구를 하면 그걸 줘야 되니까. 근데 작업하는 시간이나 어디가 우호고 어디가 이제 소액주주인지를 좀 선별을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6월 말 거하고 폐쇄 기준이라고 이제 좀 한 달간 차이가 있더라도 먼저 좀 실무적으로는 그런 좀 필요 기간을 작업을 할 때가 하지 않겠냐라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벌써 이제 6월 말 기준 주주명부를 받아보고 그걸 갖고 소팅한 다음에 조금 우리한테 우호적인 주주들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백기사들 좀 됐는지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총을 열면서 기준이 폐쇄 공고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감사님이 이거는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어, 차기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 그 주주연대에서 이게 법적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 질질 끌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임시주주총이 소를 해도 시간을 계속 끌고 어차피 맘만 먹고 끌고 가면 정통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연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